안녕하세요. 대생 수채화반 강사 김호선입니다. 긴 시간 동안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. 갇힌 일상 속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셨을 것 같아서 꽃을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형태를 잡아서 잘 그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꽃은 7월이나 8월쯤 아침이면 그 만개한 꽃을 볼 수 있는 나팔꽃을 준비했습니다. 그 꽃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두 송이로 되어 있는 이 꽃을 준비해 봤습니다. 그러면 이 꽃을 가지고 어떻게 형태를 잡아가는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어떤 사물을 볼 때는 큰 덩어리로 먼저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큰 덩어리로 먼저 잡아서 그 다음에 구도를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 하나, 그 다음에 여기 하나, 이렇게 큰 덩어리로 먼저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 꽃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 꽃의 중심의 선은 이렇게 꽃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.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꽃의 중심은 이렇게, 또 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꽃에 숨겨져 있는 기본 도형을 찾아내는 일입니다. 이 나팔꽃에는 어떤 기본 도형이 숨어 있을까요?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하나의 타원형과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자, 그러면 제가 다른 꽃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. 이 꽃에는 어떤 기본 도형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. 자, 이것은 도라지 꽃인데요. 이 도라지 꽃은 잎이 5개로 이루어져 있지요. 그러면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큰 덩어리로 잡아보시고 이거의 중심을 잡아봅니다. 꽃이 바라보고 있는 중심, 그리고 꽃의 중심을 잡아서 그 다음에 꽃잎의 중간을 위치를 찾아봅니다.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. 자, 이 꽃잎의 중심선을 서로 연결해 보면 오각형이라는 기본 도형이 나오지요. 자, 그래서 이 도라지는 기본 도형이 오각형이에요. 그 다음에 꽃잎의 하나하나의 도형을 다시 찾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와 한 덩어리와 한 덩어리,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5개의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은 덩어리를 다시 세분화시켜서 자세히 그리다 보면 이 꽃의 형태가 정확하게 잡히거든요. 그것처럼 이 나팔꽃도 지금부터 우리가 자세한 덩어리를 찾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큰 덩어리를 잡으시고 꽃이 바라보고 있는 중심선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꽃의 암술과 수술이 나오는 그 중간 이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. 자, 이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나팔꽃에는 어떤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꽃잎이 5개로 이루어져 있답니다.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꽃의 하나의 잎사귀가 구분되는 선들인 것 같아요. 이렇게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,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이파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선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. 그래서 이거를 선을 따라가면 이렇게 이렇게. 그래서 꽃잎은 이렇게 여기서 한 덩어리, 하나의 꽃잎, 하나의 꽃잎 이렇게 해서 이 나팔꽃도 5개의 잎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삼각형을 연결해서
꽃잎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받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을 가지고 형태를 잡아봤는데요.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관찰과 함께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꽃잎의 중심 이걸 잡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꽃잎의 중심을 먼저 잡아보시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꽃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타나시거든요.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하시면서 디테일한 모습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꽃의 형태가 다 잡혔으면 지금부터는 명암을 넣어 보겠습니다. 명암을 넣는다는 것은 이 종이의 평평한 느낌의 그냥 선인 나팔꽃이지만 명암을 넣는다는 것은 입체감이 보이기 위한 것이거든요. 그런데 명암을 넣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은 명암이라는 건 밝고 어둡기를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밝고 어둡기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색칠의 방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. 그러니까 이 색칠의 방향에 따라서 꽃잎이 뒷면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앞면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삼각형처럼 오므라졌는지 펴졌는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색칠의 방향을 잘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잎사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 꽃잎 잎사귀를 그냥 이렇게 색을 칠했다고 하면 이 잎사귀의 느낌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이 잎사귀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넣으면 잎사귀가 어떤 결로 이루어져 있으며 꽃 잎사귀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. 그것처럼 색칠을 할 때는 이 색칠의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이제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나팔꽃의 색칠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칠해야 되는지 제가 선으로 연결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렇게 자,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 들어가고요. 그러니까 이 중심선에서 반대 방향입니다. 자, 이런 방법으로 색을 칠하시면 꽃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피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오지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로 방향은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자, 이런 느낌으로 색을 칠해 들어가면 이 나팔꽃 모양의 어떤 형태가 잡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어둡고 밝기를 지금부터 찾아가시면서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색을 칠할 때는 너무 진한 색보다는 연하게 하셔서 반복하셔서 그 진하기를 나타내시는 게 훨씬 더 어떤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필을 잘 이렇게 끝을 잘 가르셔서 이렇게 색을 부드럽게 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보면
이 나팔꽃 모양과 비슷한 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우리가 지금 찾기를 지나다 보면 화분에 심어져 있는 페추니아 같은 꽃이나 또는 능소화 또는 뭐 이렇게 접시꽃이나 뭐 무궁화 이런 것들은 약간 이 나팔꽃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겨서 이 나팔꽃을 잘 이해하시고 또 형태를 잡을 수 있으면 그런 꽃으로 또 응용하셔서 또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밝고 어둡기를 찾아서 색을 계속 칠해 보시면 좀 더 입체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색을 칠하실 때는 팔의 힘을 가능하면 많이 빼주시고 부드럽게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하시면서 손들이나 모든 거는 자세한 관찰, 좀 더 깊이 있는 관찰을 하면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건 좋은 작품을 만들고 내가 잘 그리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자주 해 보셔야 된다는 거, 그거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
자주 그리고 반복해 보시라는 거. 그래야지 더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. 네, 어떠셨는지요? 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을 찾아서 가는 방법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연습해 보시고 자주 해 보셔서 다음 뵐 때는 작품 완성하신 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감상한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